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든 68세 할머니의 손이 잔액 15억 4,789만 2,340원. 15억. 3년 전 이 할머니의 통장엔 8만 2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자식들은 연락을 끊었고 단칸방 월세도 밀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로또를 산 적도 없어요. 유산도 없었고요. 그냥 생각을 바꿨을 뿐이에요. 생각을 바꿨다. 이 할머니가 매일 단 5분씩 한 일, 그것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관악구 낡은 반지하. 박순자 할머니 당시 65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2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이 할머니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아니, 최고의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빈 냉장고 앞에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할머니의 인생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박순자 씨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장사는 잘 됐습니다. 아들 2, 딸 1, 3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좋은 기회를 줬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만하면 됐잖아. 왜 굳이?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모아둔 돈까지 모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사기였습니다. 전부 날아갔습니다. 분식집도, 집도, 저축도, 전부. 남편은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할머니는 3년을 간병했습니다. 새벽에 청소 일을 나가고 낮에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그이가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다 내 탓이라고.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각자 살아야 해. 그렇게 할머니는 혼자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한강에 가기로.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 놓인 낡은 봉투 하나. 안에는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현실을 만듭니다. 할머니는 그 쪽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하지만 이상하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일 뒤 할머니는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무료 급식소. 줄을 서면서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끄러웠어요. 평생 남 도와주며 살았는데 내가 여기 줄을 서고 있다니.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어? 고개를 드니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70세. 허름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이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순 할머니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줄 서는 거야. 부끄러울 거 없어. 순자 할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어요? 할머니도 여기 온 거 보면 나랑 처지 비슷할 텐데.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3년 전엔 바닥이었어. 남편 빚도 안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언니랑 똑같았을 거야.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 내 이야기 들어볼래? 그렇게 두 할머니는 급식을 받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나도 죽고 싶었어. 정말로. 한강 다리 위에서 서 있었던 적도 있어. 순자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근데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 복순 할머니의 이야기. 3년 전 다리 위. 복순 할머니는 난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검게 출렁였습니다. 그때 낡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왔습니다.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품는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어.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뒷면에 또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번개 맞은 것 같았어. 복순 할머니는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거 아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그게 쌓이면 운도 나빠지고 기회도 안 보이게 돼요. 반대로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럼 뇌가 활성화되고 기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었어요. 처음엔 숨 쉬는 것, 물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뒤부터 작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언니, RAS라고 들어봤어요? 망상활성계라고 하는 뇌 부위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만 보이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빨간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 길거리에 빨간 차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난 불행해라고 생각하면 뇌는 불행한 것만 찾아요. 반대로 감사할 일을 찾으면 뇌는 감사할 일만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로 그런 일이 늘어나요. 이게 과학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순자 할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미신 아니에요?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해보니까 진짜였어. 뭘 해봤는데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씩 적었어.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상상했어. 매일.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복순 할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년 전 오늘 감사한 것이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 2, 해가 떴음에 감사 3, 종이 한 장을 만남에 감사. 그 아래 나는 따뜻한 방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 사실이 아니었지만 복순 할머니가 수첩을 넘겼습니다. 2년 전, 1년 전, 최근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가 달라졌어요? 복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 작은 김밥 가게 하나 생겼어. 월 매출 800만 원이야. 자식들이 다시 연락했고 지난달엔 손자 돌잔치도 갔어. 그리고 통장에 5천만 원이 생겼어. 3년 전엔 8만 원이 전부였는데.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요?
그건 천천히 알려줄게. 언니, 나랑 같이 해볼래?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보다 훨씬 더 클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복순 할머니가 준 빈 노트를 펼쳤습니다. 볼펜을 쥐었습니다. 감사한 것 3가지.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새가 우네. 그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1. 참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적었습니다. 2. 오늘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복순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적었습니다. 나는 따뜻한 집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통장엔 돈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스는 끊겼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나한테 사기친 거야? 복순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일주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복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언니, 그 생각이 문제야. 뭐가요? 언니, 런던 대학교 연구 결과 알아요? 새로운 습관이 뇌에 자리 잡으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대요. 일주일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정말로 변화를 차단해버려요. 노시보 효과라고 부정적으로 믿으면 정말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가 플라시보 효과고요. 언니, 딱 66일만 해봐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럼 뭔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보장해요.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사람마다 달라. 근데 진심으로 하면 반드시 와. 반드시. 순자 할머니는 다시 노트를 폈습니다. 믿어야 한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생각했어요. 뭐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그날부터 할머니는 조금 다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적는 게 아니라 적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나는 따뜻한 집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적으면서 정말 따뜻한 방에 앉아 있는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온수가 콸콸 나오는 욕실, 냉장고에 가득 찬 음식, 웃고 있는 자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조금씩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상상할 때만큼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조금 달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급식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뭐가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밝아졌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냥 생각을 바꿔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노트를 쓴 지 정확히 37일째 되는 날, 할머니는 마트 앞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어보니 신분증과 현금 50만 원, 그리고 아기 사진 한 장.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50만 원이면 2달치 월세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경찰서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내가 풍요롭게 산다면 이 돈이 필요 없어.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로 갔죠.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갑 주인이 살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지갑 주인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지갑에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이 있었어요. 돈보다 그게 더 소중했어요. 여성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성이에요.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사양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일자리 찾으세요? 할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왜요?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서 사람이 필요해요. 혹시 요리 경험 있으세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40년 동안 분식집 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작은 회사의 구내식당.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급 150만 원.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갑 하나 주었을 뿐인데. 복순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취직했어. 진짜야. 복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에너지가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고 했지. 근데 이건 그냥 우연 아니에요? 지갑 주운 거랑 감사 노트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연이 아니야. 네덜란드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어. 감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돕는 행동이 38% 증가한대. 왜냐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 그게 공감 능력을 높여. 그리고 남을 도운 사람은 호혜성의 법칙에 의해 나중에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연쇄 반응이야. 할머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로 갔습니다. 밥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누군가 제가 만든 밥을 먹는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감사 노트를 적었습니다. 오늘 김 대리님이 할머니 손맛 최고예요 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달 월급 1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올 생각을 하니 벌써 감사합니다. 가스비를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서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내식당 책임자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일 진짜 잘하시네요. 혹시 저녁 식당도 맡아보시겠어요? 따로 수당 드릴게요. 월급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2달 뒤 회사 대표가 식당에 들렀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찌개 진짜 맛있네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대표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맛을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회사가 요즘 HMR 사업을 준비 중인데 어머니 레시피로 밀키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레시피가 상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성공 마이너스 그리고 진짜 시험. 6개월 뒤 순자 할머니의 김치찌개 밀키트가 출시됐습니다. 첫 달 판매량 237개.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밤 감사 노트에 적었습니다. 237명이 제 음식을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개월째 한 30대 직장인이 인스타그램에 리뷰를 올렸습니다. 야근하다 먹었는데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요. 그 게시물이 2만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판매량 3,000개. 일주일 뒤 1만 개. 한 달 뒤 쿠팡과 마켓컬리에서 동시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정식 계약하시죠? 로열티 드릴게요.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로열? 뭐요? 어머니 레시피로 만드는 거니까 팔릴 때마다 어머니한테 돈을 드리는 거예요. 첫 정산일, 할머니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500만 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갈비찜, 4종 시리즈 출시. 정산액 2,300만 원. 6개월 뒤, GS25, CU 편의점 입점. 월 정산액 5,800만 원. 1년 뒤, 누적 판매 120만 개 돌파. 롯데 홈쇼핑 출연. 30분 만에 1만 개 완판. 그달 정산액 1억 2천만 원. 할머니는 그날 통장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복순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억대 통장이 생겼어. 복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잘 됐다, 언니. 근데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무슨 시험이요?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해. 그때 에너지를 잃으면 다 사라져. 복순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돈이 생기자 연락이 끊겼던 자식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첫째 아들. 엄마, 나야. 오랜만이야.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만에 연락. 그래. 잘 지냈니?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사업이 안 돼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돈 때문에 연락한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나 힘들 때는 연락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돈? 자식이란 게 뭔지. 그날 밤 할머니는 감사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피부치가 돈 타령이나 하는데. 며칠 동안 노트를 열지 않았습니다. 옛날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결국 돈밖에 모르는 거야.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뭐해?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생각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밀키트 판매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월 대비 40% 감소. 더 이상한 건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리뷰는 여전히 좋았고 품질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줄었습니다. 동시에 할머니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 어머니 기운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요. 이거 이상한 애기일 수 있는데 어머니 에너지가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멍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그때 복순 할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을 바꿨구나. 다시 옛날처럼.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원망, 그것들이 다시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다시 돌아가면 안 돼. 할머니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연락해줘서 감사합니다. 5년 만이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펜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연락할 만큼 용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에 감사합니다. 3년 전엔 나도 도움이 필요했는데 화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이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으려는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1시간 동안 계속 적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계속 적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엄마야. 엄마. 얘야, 돈은 줄 수 없어. 빌려주는 것도 안 돼. 왜냐하면 그건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거든. 대신 이렇게 하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식당에 와. 같이 일하면서 장사를 배워. 그리고 3개월 뒤에 내 가게를 차릴 수 있게 엄마가 초기 자금을 투자할게. 조건은 하나야. 매일 감사 노트를 쓰는 거야. 엄마처럼. 그리고 얘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너희들이 힘들 때 엄마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해줬어. 용서해 줄 수 있니? 긴 침묵. 엄마, 나도 미안해. 그때 엄마 힘들 때 못 도와줘서.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밀키트 판매량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전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2주 뒤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두통과 소화불량이 사라졌습니다. 대표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제 느낌이 맞았어요. 어머니 에너지가 제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진짜였습니다. 생각이, 에너지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밀키트 시리즈는 국민 밀키트가 됐습니다. 마트마다 있었습니다. TV 광고도 나왔습니다. 65세에 시작해 68세의 서민갑부가 된 할머니. 그리고 오늘 할머니는 통장을 봅니다. 잔액 15억 4,789만 2,340원. 15억. 하지만 할머니는 그 숫자를 오래 보지 않습니다. 대신 낡은 노트를 꺼냅니다. 첫 페이지. 3년 전. 1. 참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웃습니다. 그때는 이거 적는 것도 힘들었어요. 할머니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공 비결이 뭔가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5분, 저녁 5분. 감사한 것 3가지를 적고 이루고 싶은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 5분이 제 뇌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정말 그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부자가 되려고 감사 노트를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회가 보이니까 행동하게 됐어요. 행동하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 중 하나가 15억이었던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돈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에너지를 바꾸는 게 목표여야 해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15억이 생기니까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15억 있으니까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근데 제가 제일 행복한 순간은 다른 때예요. 언제요? 첫째 아들이 어제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감사한 게 3가지 생겼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제 아들이 이제는 원망 대신 감사를 찾는 사람이 됐다는 게, 그게 15억보다 값진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이 지난달에 말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 감사 노트 쓰기 시작했어. 그 순간 제가 울었어요. 진짜로 부자가 됐다고 느꼈어요. 인터뷰가 끝난 뒤 할머니는 복순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그때 급식소에서 말 걸어줘서 복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뭘? 나도 언니 덕에 더 잘 됐어. 좋은 에너지는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날 저녁, 할머니는 감사 노트를 펼쳤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적어온 노트. 이제 7번째 권입니다. 오늘의 감사. 1. 오늘 아들이 엄마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라고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유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 3년 전 급식소에서 복순 언니를 만난 것에 감사합니다. 그날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3.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나는 오늘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에너지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 더 많은 사람에게 감사의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참새가 웁니다. 할머니는 미소 짓습니다. 3년 전에도 참새가 울었어요. 근데 그땐 안 들렸어요. 원망 소리가 너무 커서.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혹시 힘드신가요? 희망이 안 보이나요? 저도 3년 전엔 그랬어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은 단 하나.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은 것뿐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꼭 해보세요. 오늘부터 6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힘들어도 적으세요. 억지로라도 적으세요. 그리고 66일 뒤에 다시 이 영상을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니까요. 박순자 할머니, 65세에 바닥을 찍고 68세에 15억을 가진 사람이 된 한 평범한 할머니. 그녀가 한 일은 단 하나. 매일 아침 5분, 저녁 5분 감사 노트를 쓴 것. 감사는 마음의 문을 가장 넓게 열어줍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풍요에 조금 더 가까이 서게 됩니다. 그 작은 진동이 더 큰 선물을 조용히 이끌어옵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생각의 힘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적을 감사 3가지는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적어보세요. 그게 당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감사 노트를 쓰며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노트 한 권, 펜 한 자루, 그리고 66일의 시간. 그게 전부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감사 3가지를 적어주세요. 66일 뒤 다시 돌아와서 달라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